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표창원 의원님께서 앞서서 참여의 과정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라는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해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공간을 닫아버린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예가 고위공직자 수사처와 관련해서 일명 백혜련 안과 일명 권은희 안, 두 개의 안이 각각 상정됐다라는 것이 예를 보여줍니다. 반나절밖에 안 되는 타협의 시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과 합의안을 거절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패스트트랙 안건이 동일한 법안이 두 개가 상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킨 공간에 투쟁으로 채운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국회에서 최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보완해서 보다 나은 안을, 보다 나은 대안을, 보다 나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런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그 공간을 투쟁으로 채워넣은 것도 자유한국당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키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그 공간을 투쟁으로 채워넣었습니다. 정말 기득권 양당을 강하게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가 정치 검찰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수사가 조직 감싸기로 무력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경험에서 이러한 수사를 담당할 수사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경험에 기반한 요구를 국회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 사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부패 수사에 대한 수사까지 철저히 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의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내기를 기대하는 요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수사의 모든 영역에 공백이 없이, 사각이 없이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고 투명해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로 우리 사회의 부패 범죄 수사의 총량이나 역량이 강화되는 한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로 강화되어야 할 방향, 지향되어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로 그동안 부족했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부패 범죄 수사까지 철저히 해서 우리 사회의 부패 범죄 수사 역량이, 총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향점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패 범죄의 99%는 다른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 대상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 이내의 부패 범죄만이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99%와 1%가 서로 잘 연계되어야 하는 그런 수사처 신설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수사의 비중도 그렇지만 수사의 진행 과정도 그렇습니다. 99%의 수사는 수사가 개시되면서부터 99%의 수사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1% 이내의 수사를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하게 되고 사실상 수사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러한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수사의 비중과 수사 진행의 단계에 있어서 부패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의 수사의 역할의 비중의 차이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부패 범죄 수사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 이들의 수사의 개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철강의 부도로 YS 전 대통령 아들의 수사로 기결되었습니다. GNG 그룹에 대한 수사로 DJ 전 대통령 아들의 수사로 기결되었습니다. SK 해운에 대한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수사로 기결되었습니다. 태광 실업의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 형에 대한 수사로 기결되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 형에 대한 수사로 기결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식당 비리의 수사로 경찰청장의 수사로 기결되었습니다. 이처럼 민간의 경제 범죄에서 시작이 됐고 민간의 경제 범죄의 수사가 권력층의 수사 결과로 귀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 수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철강 부도 이후에 한보철강에 자금 지원을 해준 은행장 등이 조사를 받고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고 이 청문회에서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 연루 의혹이 집중 추궁되고 그 결과 차남 김현철에 대한 조세 포탈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사법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GNG 그룹 회장, 계열사 전환 사채, 횡령, 그리고 보물선 사업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250여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게 했고 이에 대한 사법 처리로 기결이 되었습니다. SK 해운의 분식 회계로 시작된 사건은 SK의 자금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대선 자금 수사가 공식화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총무비서관인 최도술 총무비서관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로 귀결되었습니다. 태강실업이 농협과 세종증권 관련 주식 조작과 관련된 수사에서 특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의 뇌물수수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선거자금 용도 불법 자금 전달이 수사의 시작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의 불법 자금 수수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한바 운영권 비리에 대한 수사로 시작이 되었고, 그 수사의 결과 강일학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최고 권력층에 대한 수사는 민간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민간의 경제범죄 수사는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설치되더라도 여전히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의 역량이나 수사의 열정, 수사에 대한 책임감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다른 수사의 기관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민간 경제범죄 수사를 하게 되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벌이는 수사의 방대함, 수사의 중요성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라고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수사의 결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까지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가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은 공수처가 담당하게 되고,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수사의 비중은 이렇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공사비 과다 계산 후 반환받는 방법으로 허위 대출 모집 수수료 지급 방법으로 횡령한 범죄 사실,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 법인의 대출을 받는 방법, 그리고 차명 대출, 그리고 대주주의 자기 대출의 방법, 그리고 후순위에 유한 책임사원 출자 대가로 부실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축적한 혐의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충분한 담보 없이 부실 대출하는 방법, 대주주의 자기 대출 방법, 한도 초과 대출의 방법, 그리고 금융위원회 재산 실사 등에 대비해서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대주주의 자기 대출 방법, 그리고 차량 등 부당하게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이익을 축적하는 내용들을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주저축은행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자기 대출의 방법, 그리고 한도초가 대출의 방법, 그리고 대주주가 자신의 재산상 이익으로 빼돌리는 방법, 위조나 허위의 감정평가사를 이용해서 부실 대출하는 방법, 담보물의 임의, 해지로 이득을 편취하는 방법, 그리고 가짜 통장 이용 고객 예금 등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축적한 내용을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연결되는 수사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고위공직자 수사처로 수사처의 신설로 고위공직자 수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수사에 이전에 행해지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열정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만이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수사 대상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고위공직자의 최고 권력층에 대한 민간에서 시작돼서 연결돼서 권력자에게 이르는 그러한 수사의 특징뿐만 아니라 직무범죄 수사의 특징 역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찰을 하였다라면 그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수사의 특징은 실무에서 시작돼서 고위층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수사의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의 대표적인 범죄라고 꼽혀지는 국정원 대선 선거 개입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수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정원장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대북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확대 개편을 합니다.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을 독립부서로 편제를 해서 사이버팀을 3개 팀으로 확충을 합니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팀을 다시 4개 팀 70여 명으로 확대 개편을 합니다. 이렇게 조직을 확대 개편을 하고 이 조직에 국정원장 3차장 심리전단장 팀장, 팀원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통해서 매일 사이버팀 요원들에게 주요 이슈와 논지의 작업 지시서를 하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버 팀원은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 등 사이버 공간을 모니터링하고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달받은 직업 지시서 논조로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조직적으로 추천, 반대 클릭을 하며 사이버 여론 조작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게 수사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사의 과정은 어떨까요?
실제 수사의 과정은 이 조직의 가장 말단에 있는 팀원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팀원에 대해서 당시 국정원이 게시글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라는 수사가 들어와서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수사 방해가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려고 하는 시기에 경찰에서 허위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게 됩니다. 2개의 컴퓨터를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허위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수사 방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가 팀원에서 국정원장까지 이르기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여야만이 가능한 수사였습니다. 당시의 선거 개입의 형태가 게시글 댓글이다라는 그러한 신고 내용과 게시글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게시글 댓글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게시글 댓글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니 선거 개입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이 사건 수사는 그대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당 팀원의 컴퓨터에서 메모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메모장에는 특정 사이트에서 찬성과 반대의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기재가 되었습니다. 반대를 다는 방법으로 선동구를 무력화한다. 반대를 다는 방법으로 베스트 글이 되기 전에 선동구를 무력화한다라는 등의 메모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게시글 댓글 이외에 어떠한 행위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의구심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수사의 필요성으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의 결과 게시글과 댓글을 확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확보한 게시글과 댓글 역시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게시글, 댓글이 조직적으로 작성되었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사이트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게시글, 댓글을 달기에는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게시글, 댓글을 달았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종결하면 이 사건 수사 거기서 팀원 단계에서 그저 끝나고 마는 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당시 경찰의 지휘부에서는 게시글 댓글이 나왔느냐, 게시글 댓글 없지 않느냐, 단순히 찬성 반대만 하는 것이 무슨 선거 개입이냐라는 방식으로 수사에 방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해 갑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이 팀원의 활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 추가로 확보한 아이디와 닉네임을 통해서 게시글과 댓글을 드디어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게시글과 댓글을 근거로 본격적으로 팀원 단계에서 팀장으로, 팀장 단계에서 심리전단장으로, 심리전단장에서 국정원 3차장으로, 국정원 3차장에서 국정원장으로 수사가 귀결될 수 있었고, 이것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매일매일 이러한 형태의 선거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수사의 결과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으로 대입을 해보면 국정원 3차장과 국정원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심리전담 팀원부터 국정원 심리전담장까지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팀원 단계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 포기하지 않는 수사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 수사는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에 이르기도 전에 사건은 종결되고 맙니다. 이렇듯 고위공직자 수사에 이르기까지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 수사 열정, 수사에 대한 책임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